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단원별 의사소통 기능을 활용한 말하기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발표하러 나온 월곡중학교 재현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컨텐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왜 이런 제가 이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이제 말하기 수업을 하고 또 평가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저의 앞으로의 좀 말하기 평가에 대한 꿈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입니다. Y. 쓴 것을 암기하는 평가를 좀 넘어서 보고 싶다. 제가 이제 기존에 선생님들도 저도 그렇고 많이 이제 암기하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말하기 평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요. 쓰기 평가를 이제 하고 나서 그걸 암기하는 1인 발표 평가, 뭐 쇼앤텔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어쨌든 쓰기 평가도 잘 받은, 이제 점수 잘 받는 아이가 말하기 평가도 잘 받고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긴 대본을 이렇게 쭉 외워야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또 짝과 이제 대본을 써서 암기하는 롤플레이 평가, 이것도 굉장히 저도 많이 했는데 이게 단순 암기에 그치는 일이 많고, 아무리 이제 대본을 재구성을 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또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외워진 거니까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암기하는데 이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교과서 의사소통 기능을 좀 활용해서 상황에 맞게 이제 묻고 그걸 잘 들어보고 대답하고 좀 이렇게 그냥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 코로나 시기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어쨌든 다양한 에듀테크들이 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저는 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라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좀 연습과 피드백을 많이 이제 연습도 하고 피드백 제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수업에 활용한 것은 이렇게 5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다 많이 이미 접하신 도구들일 텐데요. 일단 클래스 카드. 이제 요건 사실 이제 유료 버전으로 교과서 표현 연습을 녹음하는 기능, 스피킹 기능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패들렛. 여기에 다 같이 말하기 표현 사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이제 저는 왜냐면 이게 말하기가 중요한 거지 원고의 어떤 이제 뭐 쓰기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본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립그리드, 여기다가 이제 말하기를 녹음하고 또 친구들 걸 들어보는, 들어보고 또 답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플립그리드를 사용을 했고요. 또 클래스 1, 2, 3이라고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그램인데 랜덤 뽑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연성을 주고 좀 덜 암기할 수 있도록 랜덤 뽑기 기능을 요걸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채점 기준표를 공유를 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목표도, 말하기 평가의 목표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점수를 줄 때 그냥 몇 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요런 요소 때문에 몇 점을 받았어,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요런 이점들이 있어요. 에듀테크 활용을 하면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20-30명 학생들을 다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발화를. 그런데 이제 녹음을 하면 학생들이 녹음한 거를 나중에 또 들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 제공도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수도 있고. 근데 말하기가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엄청 길게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쓰기처럼 피드백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듀테크 활용의 이점이 있고, 또 학생들도 녹음을 하면서 내 발음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공유를 하면 동료들끼리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고를 또 공유하면 다른 친구들, 좀 특히 이제 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우리 찬찬이 친구들한테는 모델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기 표현을 써서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모델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이제 핵심적인 거죠. 이 개별 학생의 데이터를 1년 동안 누적해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저도 알 수 있고 이제 그 학생 본인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점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엇을 이제 평가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학기 때는 이건 이제 작년 상황인데 제가 올해도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평가를 했어요. 1학기 때 3학년, 중학교 3학년이고요. 세 가지 상황을 대화하기. 예, 세 가지 상황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학기에는 후회 표현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듣고 조언하기.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먼저 이렇게 짜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방침이라고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말하기 기능은 무조건 활용하자. 그리고 온라인 도구로 개별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자. 그다음에 채점 기준표는 좀 미리 공유해서 평가의 목표를 알려주자. 그리고 자기만 보는 개별 원고가 아닌 학급별 말하기 표현 사전을 만들어서 함께 다양한 표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자. 그냥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외우지 않도록 평가 시에 우연성을 좀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짝을 배정한다든지 평가를 할 때 또 임의로 문항을 뽑는다든지 이런 우연성을 가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학기 말하기 평가 개요입니다. 저는 이제 교과서를 천재 이재영을 쓰고 있고요. 예, 중학교 3학년이고요. 단원은 레슨 1하고 레슨 2에 감정 표현하기, 동의하기, 그리고 선호 묻고 답하기 이 세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뽑고 성취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되더라고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개인 생활에 관한 경험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일이나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도 또 묻거나 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성취 기준을 또 이제 먼저 생각을 했고요. 이제 주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감정, 의견, 선호하는 거를 말하고 그 이유까지 이제 묻고 답하는 이런 이제 평가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채점 기준표를 이제 미리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채점 기준표는 세 가지 요소로 만들었어요. 내용과 유창성, 문법과 정확성, 그리고 발음과 전달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게 지금 3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5점, 예, 수행평가 1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 차시별 이제 활동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차 시에는 제가 이제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니까 1차 시에는 일단 듣기 활동을 하고 대본을 듣기 활동에서 관련된 것만 뽑아서 제가 클래스 카드에 만들었어요. 문장으로 만들고 이제 그걸 가지고 스피킹을 해서 녹음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발음, 읽을 수 있는지 문자를 이제 그걸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2, 3차 시에는 레슨 1의 이 의사소통 기능 아까 말씀드린 감정 표현하기와 그죠? 그리고 선호 묻고 답하기는 이제 레슨 2고요. 동의하기. 요 두 가지를 이제 활용해서 패들렛에 답변을 적어 보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질문과 답변을 서로 연습을 같이 해보고 플립그리드에 녹음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패들렛에 적을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을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하시죠. 패들렛에 이제 피드백을 줬고요. 원고에 요거는 이렇게 바꿔봐라 이렇게 피드백을 간단하게 주고 그 다음에 플립그리드는 다 녹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보고 나서 이제 발음 같은 거나 그죠? 표현 같은 거를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시, 5차시는 똑같이 반복이고요. 이제 레슨 2의 선호 묻고 답하기 반복을 하고 이제 6차시에서는 녹음 영상 중에서 플립그리드 이제 녹음 영상 중에서 좀 우수한 것들을 들어봤어요. 우수한 대화문을. 이때 이제 플립그리드에 믹스테이프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뭐냐면 원래 토픽별로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플립그리드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우수한 작품, 우수한 대화문 요거를 클릭 하시면 믹스테이프로 따로 모아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링크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모은 것만 같이 들어볼 수 있겠죠. 같이 들어보면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랬더니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들 거를 이렇게 들려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예, 즐겁게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기 평가 리허설을 간단하게 해보았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차 시에 말하기 평가를 이제 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의로 짝을 뽑고 또 의소기능 중 뽑기로 이제 2개를 고르고 누가 묻고 누가 답하는지 당연히 다 뽑기로 정합니다. 먼저 묻는 사람, 먼저 대답하는 사람도 그 안에 넣어가지고 뽑기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1차 시에서 6차 시까지의 활동들은 평가에 넣지 않았어요. 전혀. 이건 정말 연습 그리고 피드백.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격려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움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에 7차 시에 있는 것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금 상황이 방송 상황이라서 제가 이게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캡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도구들, 에듀테크 도구들을 캡처를 했는데 일단 클래스 카드입니다. 예, 요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스피킹의 문장 기능이고요. 낭독과 녹음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한 10개 정도 이걸 한번 녹음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낭독에 가서 녹음도 할 수 있고 뜻도 이제 보여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제가 이렇게 그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이 녹음한 게 쫙 한 번에 들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이 이제 패들렛인데 학급별로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사실 1년 동안 쓰고 있어요. 1년 동안 말하기를 할 때마다 듣기 말하기를 할 때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기능별로 원고를 이렇게 적도록 이렇게 했고요. 번호가 있는 거는 이제 번호가 자기 거죠. 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답변도 사실은 이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원고 작성은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가 이제 교과서의 일부분을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그 질문을 사실은 이제 정해줄 수도 있지만 질문도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질문이 너무 다양하면 그 가지수가 너무 많아져서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어서 그냥 질문은 학급별로 정했어요. 교과서 이제 예시를 읽고 질문 상황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막 만들면 그 중에서 우리 반 질문은 뭘로 할까? 그래서 같이 정해가지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상황을 패들렛에 적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정해서 사실 반마다 다 그래서 질문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플립그리드의 화면인데요. 이제 그룹에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작년 건데 이렇게 보면 share your feelings, agree or disagree, which do you prefer 이렇게 이제 의사소통 기능별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토픽이죠.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토픽에 지금 들어가 보면 Which do you prefer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학생들이 왼쪽에 영상을 이제 녹화한 게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커멘트라고 돼 있죠. 예, 커멘트라고 되어 있는 그게 이제 학생들이 영상으로 또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 작년에 직접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때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이제 영상으로 질문을 올리면 그거를 보고 코멘트로 답을 영상으로 또 올리는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교실 버전으로 그냥 둘이 함께 이제 연습을 하고 같이 그냥 녹화를 하는 거예요. 예, 한 명만 꺼내서 둘이 같이 녹음을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또 이제 디봇이 없다 보니 다 모든 기기를 또 다 기기가 다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제 와이파이도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고 그래서 둘이 하나 정도는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서 또 둘이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좀 못하는 친구들을 또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둘이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 거를 녹화를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네, 지금 막 질문 주시는데요. 질문 막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믹스테이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이제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막 이제 영상을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왼쪽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네만 믹스테이프로 모으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아져요. 제가 이제 제목을 또 정하는 거죠. 타이틀은. 그랬을 경우에 완전 이동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해서 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활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공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수작은 학생들한테 이제 또 공유를 해서 아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를 또 알려주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클래스 1, 2,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명단을 넣어 놓으면 이렇게 누구일까요? 학생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이런 이제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순서대로 해요. 예, 이의가 없도록. 그래서 번호대로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두 명씩이 계속 이제 나와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뽑을 문항은 이렇게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미리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제가 이제 일부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제 몇 개가 더 이제 3개 정도 더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공유해서 예, 시험 당일에 뽑기를 뽑아서 이제 어떤 게 걸릴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6차 시에 7차 시에 이제 이 시험을 볼 때 6차 시에 연습을 리허설을 간단하게 해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두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꼭 해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채점 이제 기준표인데요. 예, 채점 기준표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이렇게 채점 기준표에 자세하게 내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몇 점을 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클릭을 해서 점수를 줍니다. 예, 그럼 나이스에 이제 입력하고 나중에 확인하기 전에도 이미 내가 이러해서 점수를 이렇게 받았구나를 학생들이 또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또 하나의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이따가 채점 기준표를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플립그리드 학생들이 괜찮나 진짜 사용하는 게?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써줬어요. 내 영상이 나올 때 너무 떨렸다. 이제 제가 좀 우수한 학생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 더 잘하고 싶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더 잘 알게 돼서 기쁘다. 평소에 글로만 봐서 진짜 배우는 느낌이 없었는데 연우랑 영상을 찍으면서 말하기를 계속해서 입에 착 달라붙어 익숙해졌다. 그러니까 영상을 찍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아래에 이제 있는 친구는 조금 찬찬히 친구인데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걸 영어로 말할 수 있다니 좋았다. 이런 예,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신기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는 게 그게 뭐 녹음하는 거랑 뭐 그냥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학기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2학기 때도 이제 요런 스타일로 갔는데 예, 조금 더 우연성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회 표현하기고요. 그거를 때 조언하는 거를 조금 더 우연성을 가지고 조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했냐면 이제 수업 방식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계속 이제 원고를 쓰고 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플립그리드 녹음도 해보고, 근데 토크쇼처럼 약간 말하기 평가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토크쇼 같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친구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요즘 기분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걸 말하고 어떤 부분이 후회되는지 슈드 PP 구문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후회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하는데 이때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 1, 2, 3으로 랜덤으로 제가 뽑아서 그 친구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친구 얘기를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그에 맞춰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랜덤이니까 사실 못하고 막 그런 애들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 이제 어려운 친구들 빼고는. 그 친구들은 또 이제 패들렛을 볼 수 있게 해줬고요. 왜냐하면 패들렛을 미리 원고를 공유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의 고민을 좀 많이 다 읽어봤고 또 플립그리드로 서로에게 조언 주기를 연습을 이제 했죠. 하고 리허설도 간단하게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하기 평가 진행이 이제 할 때 이 당일에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말하기 평가. 전 말하기 평가가 재밌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막 웃기도 하고요. 조언이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재미있게 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또 후회하는 표현을 막 들으면서 애들 공감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토크쇼 같은 느낌의 그런 말하기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사실은 평가 이게 1시간 45분에 다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을 하면서 막 했는데 제가 왜냐면 이제 후회와 조언은 또 메모를
듣기 활동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이 듣기 활동은 평가에는 반영하진 않고 이제 학생들 보고 이제 써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써보라고 하는 칸을 만들지 못하고 한 5분 정도 남았길래 빨리 진행했더니 5분이 남았어요. 어땠는지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을 써줬어요. 후회하는 표현, 조언을 부탁하는 표현, 조언하는 표현들을 배워서 언젠가 외국에 갔을 때나 외국인과 대화할 일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서 듣기도 조금 늘은 것 같다. 휴대 PP를 배우고 잘 활용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기분이 매우 좋다. 특히 자기 자신의 내용으로 발표까지 하여 기억에 더 남는 것 같다. 맨날 쓰고 읽기만 하는 영어는 진짜로 영어 실력을 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구나 라고 느꼈다. 영어는 말하기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다. 예, 그리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조언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인상 깊었다. 네, 이런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그래도 나름 예, 완벽한 말하기 평가라는 건 없겠지만 또 한번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나름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암기하는 말하기 평가가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발화 중심 말하기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AI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좀 더 개별 연습, 이제 피드백 제공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해주고 싶고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사전 제작 같은 걸로 좀 예문 수집과 정리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수업에 사실 읽기 수업도 마찬가지고 질문 만들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그래야 학생들이 다양하고 개성 있는 질문을 말하기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막 이제 채팅창에 질문 주셔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카드에서 말하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기능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유료 버전인가요? 저는 일단 저희 학교가 150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샀어요. 200명 이상, 한 학년이 2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 버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장 세트와 스피킹이 유료 버전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아까 그거면 단어가 아니고 문장 세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 시 교실 앞에서 진행하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계속 보나요? 네, 저는 그냥 듣기 평가처럼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리하는 걸 합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카드는 일반적으로 영단어만 검색 가능한데 그렇죠.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저희 학생들에게 맞게. 근데 이제 많이 하면 또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의사소통 기능에 관련된 것만 뽑아서 문장 세트 한 10개 정도 이렇게만 만들어가지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점 기준표 앞에 가서 이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채점 기준표 보여드리고요. 이따 마지막으로 플립그리드 로그인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계정으로 하는데 이 플립그리드는 이제 원래 지메일 계정하고 MS 계정 둘 다 돼요. 2개가 돼요. 둘 다 된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좀 2개만 돼요. 근데 학생들 개인 계정도 제가 알기로는 되거든요. 지메일로 하면 S온라인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S온라인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플립그리드를 해서 실패한 사례를 써주신 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수고스럽지만 플립그리드에 이렇게 일괄 등록하는 그런 게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 도구 어떻게 설명하는지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가서 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거기에 일괄 입력해서 업로드를 해서 학생들을 일괄 추가하는 약간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가 아니라 제가 해본 결과 지메일 계정이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들리는 학급수 만들기 제한은 없나요? 이건 저희 학교는 유료 버전을 샀습니다. 저희 유료 버전 하나 사서 전 선생님이 다 공유하시거든요. 근데 큰 문제 없이 쓰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올해 띵커보드라는 것도 해봤어요. 띵커보드. 그것도 아이스크림 교육연수원에 연수를 들으면 공짜로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띵커보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 학생들 점수 편차가 너무 커지지는 않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엄청 사실 6차시, 7차시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발화를 하긴 해요. 훨씬 편차가 줄어드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이런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서. 제가 중간에는 또 점수를 주지 않잖아요. 중간에는 어쨌든 하게끔 계속 이제 격려를 하고 7차시 마지막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외로 7차시에 그렇게 못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못하는 친구는 사실 원고를 원고 자기 쓴 거 패드립 썼잖아요. 원고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설명이 좀 짧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궁금한 것도 생기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메일 주소 있죠? 네.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사례는 대방중학교의 고현정 선생님, 맞아. 고현정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채점 기준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패들렛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패들렛에 채점 기준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대방중학교의 고현정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대방중학교 고현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외우지 않고 말하는 진짜 말하기 수행평가입니다. 사실 제가 목표로 한 게 외우지 않고 말하는 진짜 말하기 수행평가였었고요. 여러 가지 장치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전체 학생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그 와중에도 외우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선생님 의외로 정말 외우지 않고 해도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해줘서 정말 너무 제가 감동스러웠던 그런 평가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과 이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애들이 어떻게 하면 외우지 않고 좀 상황 맥락 속에서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수행평가였고요. 사실 에듀테크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그런 평가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용된 그런 도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목표는 아이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말하기 수행평가 전체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주제는 Same Story, Different Paintings라고 해서 동화윤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저 2학년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제 2학기에 실시한 거였기 때문에 아직 같은 교과서여도 실시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좀 참고하거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을 먼저 정하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성취 기준을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라서 1학년 때 했었던 거 이외에 겹치지 않도록 어떤 성취 기준을 다루지 않았나 먼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그림이나 사진 설명하는 것을 아직 해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거에 맞는 단원 주제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던 중에 제가 이 단원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수행 유형은 당연히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유형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 단원의 내용이 두 그림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기 기능이 이제 두 개를 비교하는, 두 대상을 비교하는 말하기 그런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 주제는 소재가 같은 두 그림을 보고 차이점 3가지를 찾아서 비교하는 말하기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혹시 보여지는 부분은 제가 아이들에게 잠시만요. 제가 아이들에게 외우지 않고 말하기를 시키고 싶은 포인트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같은 두 그림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맥락을 주고자 했고요.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는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학습 과정은 전체적으로 일단 본문 내용은 학습하고 그리고 말하기 준비 시간을 갖고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말하기 연습 시간을 2시간 정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차시 정도로 이루어진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시별로 학습 과정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에는 본문 내용을 학습하는데요.
저는 이제 말하기 기능, 말하기 부분을 가지고 말하기 수행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본문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을 읽기로 접근하지 않고 말하기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예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주제에 맞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지에 포커스를 두어서 공부를 했고 그때 사용한 도구는 구글 설문입니다. 2차 시에는 말하기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교과서 내용에서 말하기 구조를 뽑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구조를 익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 연습된 것을 그 외에 교과서 외에서 사례를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단계를 가졌고 그때 사용한 것이 구글 아트앤컬처라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3차 시에는 이제 말하기 연습이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서 외에서 사례 찾은 것들 이제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몇 개를 한정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짝 연습을 통해서 말하기 연습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연습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개별 연습 시간과 리허설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방법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외우지 않고 어떻게 말하기 시험을 볼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리허설 시간 반드시 가지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리허설이란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실제 시험을 보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도 각자 연습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는 개별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앱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차 시에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연습한 전체 세트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실시를 하고요. 클래스 1, 2, 3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덤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개요를 보셨고요. 한 차시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제가 사용한 교과서입니다. 혹시 다른 교과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인데 사실 소재의 주제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지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할 점은 뭔데 첫 번째 그림은 이렇고 하지만 반면에 두 번째 그림은 이렇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이런 면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에선 이렇지만 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선 이렇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1차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 내용을 학습합니다. 학습 목표는 말하기 수행의 예시로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설문을 이용했고요. 제가 교과서 내용을 살펴볼 때 구글 설문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개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학생들이 답에 이제 어떤 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가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고 개별 피드백이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구글 설문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구글 설문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일단 어휘 학습했고 그 다음에 각 그림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림을 익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그림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각자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개별 학습을 했습니다. 뭐 디벗이 있는 학급에서는 당연히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휴대폰으로도 간단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시는 말하기 내용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으로 말하기 구조를 이제 뽑아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학습 도구는 학습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두 그림 주었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교하는 내용 각각 교과서를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학습 과정을 보시면 밑에 문장 1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장이 서로 디벨롭 되면서 아이들이 이 구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요. 문장 첫 번째는 두 그림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무엇, 두 번째는 무엇, 세 번째는 무엇이다 해서 차이점 세 가지를 뽑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비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표현은 밑에 유용한 표현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 놓았고요.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칸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2차 시는 말하기 준비 두 번째 이제 단계인데요. 같은 2차 시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는 이제 구조를 뽑아냈죠. 요거를 가지고 익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학습지랑 구조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사용한 그림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연습한 구조를 가지고 다른 그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전 단계에서 일단 구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조금 슬슬 시작하는데요. 개별적으로 이제 각 그림을 분석하고 연습해 보는 단계를 가지고요. 짝하고도 이제 연습하는 단계를 진입합니다. 먼저 각자 분석하는 단계를 가진 후에 이제 짝에게 자기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들려주는데 이 문장 1부터 5까지의 빈칸은 짝이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발표했는지 메모를 하면서 적어서 나중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서로 돌려주면 본인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이제 피드백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개별과 짝 연습을 통해서 두 번째 구조 익히기 단계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 연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학습 주제를 적용해서 이제 다른 그림, 실제로 수행평가 때 사용할 그림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이때 사용한 도구는 구글 아트앤컬처와 패들렛이고요. 학습 방법은 개별 검색하고 그다음에 반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게 됩니다. 학습 과정은 같은 소재의 다른 그림의 예시를 이제 찾아보게 되는데요. 저 화면 보시면 구글 아트앤컬처 검색하시면 옆에 보시면 그 리스트 나오죠. 메뉴. 그중에 아티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티스트별로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관심 있는 아티스트나 뭐 이렇게 랜덤으로 이제 한번 눌러본 다음에 아, 이거 같은 소재인데 이렇게 다르게 그렸구나 하고 자기가 이제 느껴지는 그림을 한 쌍, 그러니까 두 개겠죠. 비교할 대상 두 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 앞에 한 쌍씩 두 개의 그림씩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반 친구들과 공유가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올린 것 중에서 이거 진짜 잘 찾았다 하는 부분에다가 아이들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잘 골라진 그림을 선정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이 그림이 아이들이 고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마다 다른 그림이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수행평가할 내용을 직접 참여해서 고르게 되는 참여형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었고 혹시 수행평가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반마다 달라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 있었었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고른 그림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고른 그림에 더 애착을 느꼈었고요. 오히려 다른 반 그림보단 자기들 것이 더 좋았다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자기가 참여하는 게 이렇게나 큰 효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 시로 갑니다. 방금 전 차시까지 이제 아이들이 고른 거를 이제 넣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학습지 보이시죠? 컬러로 이제 그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로 이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8쌍인데 제가 어떤 뭐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8쌍을 고른 것은 아니었고 전체 A4 용지에다가 구성을 적절한 크기로 하다 보니까 사실 8쌍을 고르게 되었고요. 이렇게 자꾸 고르는 단계를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이 더 적합할까 생각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게 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가 8쌍 중에서도 한 번 더 고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중에서 이제 골랐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비교하기가 다른 그림보다 어렵다 하는 것들은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가졌는데요. 학습 도구는 그림 학습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반별로 다른 그림 학습지 줬고요. 이제 본격적인 연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 기준표를 이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표가 평가 기준표고 잠시 후에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방법은 개별적으로도 하고 학급 전체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제 투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된 그림들을 가지고 짝 활동으로도 이어집니다. 학습 과정은 이제 8세트가 총 있잖아요. 이제 각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최종 수행평가에 사용할 그림을 고르기 위해서 3가지를 한 번 더 말할 내용들을 이제 해보고 또는 메모도 할 수 있고요. 해서 3가지씩 찾아서 적어 놓고요. 학급 투표를 통해서 이 중에 6세트를 최종 그림으로 선정합니다. 1개 아니고 2개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왜 6세트인가? 이것도 외우지 않고 말하기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8쌍 사실 뽑아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연습하고
하기에 조금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몇 개 쌍이 좋을까? 외우지 않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또 한 5개 이상은 돼야지 아이들이 외우지 않고 진짜 연습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6세트를 고르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이제 직접 한 번 더 고를 기회를 준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2세트는 이제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6세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이 이제 되었죠. 6세트.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연습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짝에게도 이제 연습을 이제 한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짝은 그때 들으면서 어떤 피드백을 해줄 수 있냐면 말한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그림을 이 친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있는지를 골라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자, 평가 기준표 이제 크게 보여드리면 전체 10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그 기준은 언어 부분, 내용, 유창성, 전달력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눴고요. 잘 보시면 언어 부분은 다른 어떤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딱 하나입니다. 비교하는 기능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표현을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표현이 2가지 이상 적절히 맥락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았고요. 그래서 1가지 썼으면 1점, 비교하는 내용이 없으면 0점입니다. 내용 부분은 비교하는 내용이 3가지였기 때문에 3가지인지 2가지인지 1가지인지 내용이 없는지 이렇게 했고요. 다음 유창성 부분에서는 단순히 그냥 상중하 선생님들이 많이 나누시듯이 그렇게 상중하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전달력, 말하기 평가에서 저는 전달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말하기는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치면 10점이 됩니다. 이제 4차 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에 대한 구상이 끝나면 이제 연습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제 말하기 연습 본격적으로 시험 전차 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리허설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친구들이 그냥 교실에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개인 연습과 리허설 2가지를 진행을 같이 합니다. 개인 연습 시간에는 언어와 내용, 유창성, 전달력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4가지가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그러면 사실 저는 리허설 시간에 아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연습을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좋은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음성 녹음, 텍스트 변환 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음성 녹음 그 앱 키시면 다 이제 저는 삼성 걸 쓰고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음성 녹음을 이제 선택하시면 그 중에 텍스트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녹음하면 그거를 바로 텍스트로 밑에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이폰은 봤더니 메모 기능을 찾으시면 거기에 이제 또 음성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금 혹시 나한테도 그런 게 있었나 생각이 드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능은 다른 앱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로바 노트나 스피치 노트 앱이나 요즘 훨씬 더 많아져서 정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앱 다시 깔고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이도 그냥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휴대폰만으로도 가능하고요. 수석님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음성 자기가 이제 말한 거가 다 영어로 이제 찍혀져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은 발화를 되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인식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달력 부분에서 이제 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가 발음한 거랑 다른 단어가 찍혀 있다든지 그럼 발음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텍스트로 변환된 걸 보니까 내가 비교 표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것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자기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는 이렇게 교실에서 각자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번호 순서대로 교실 앞으로 나와서는 저와 1대1 발표 연습 시간을 가집니다.
6세트 중에서 1개를 이제 랜덤으로 뽑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6개 세트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볼 거기 때문에 같은 세팅을 해놓고 같은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때는 클래스 1, 2, 3을 활용해서 이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듣고 교사의 개별 피드백 하나씩 이루어지고요. 여기도 빨간 글씨 랜덤 보이시죠? 그래서 외우지 않고 말하기 포인트 3번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연습한 것 중에 하나를 고를 거기 때문에 뭐 다 물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필터가 높다 보니까 외우지 않고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험을. 그래서 6개 세트 내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외워온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시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외운 거 중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버퍼링이 더 걸린다든지 중간에 유창성이 더 부족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 거예요. 부작용을 보게 돼서 그것도 하나의 그 친구들이 깨달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5차 시에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교탁 위에 제가 세팅하는 거 2가지입니다. 그림 세트 보여주고요. 그래서 화면으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반 친구들과 공유하지 않고요. 그림 세트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옆에 말하기 구조도 놓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림을 보면서 내용 비교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문장 뭐 말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문장 하나 시작할 때마다 스타트할 수 있는 단어들 two paintings, but,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단어들은 제시를 해줬고요. 그 밑에 혹시 기준표 보면 또 뭔가 생각날까 자극이 될까 싶어서 청취 기준과 그 다음에 밑에 평가 기준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않고 말하기 포인트 4번째 제가 선택을 한 것은 이런 말하기 구조 정도까지는 아이들에게 좀 제공을 해야 하면 오히려 말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스 1, 2, 3을 활용해서 랜덤으로 이제 선택을 하면 나온 번호에 해당하는 그림을 본인이 이제 비교하는 말하기를 합니다. 이때 친구들은 뭘 하고 있냐면 저 이제 듣기 평가랑 연결을 시켰었는데요. 친구들은 이 친구가 몇 번을 뽑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몇 번 그림을 비교하고 있는지 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적고요. 그다음에 비교하는 표현 어떤 것이 사용됐었는지 이제 세부 사항은 비교 표현을 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내용 몇 번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두 번째는 세부 내용 중에 비교하는 표현이 잘 사용이 됐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들으면서 이제 듣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피드백을 되도록이면 그 시간 끝날 때 한 번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친구들도 자기가 했던 기억이 가장 잘 남아있고 저도 이제 기록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제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 친구에 대한 피드백이 저에게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주려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피드백 종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릭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해서 시험 당일날 이제 제공을 합니다. 윗부분은 교사 보관용, 제가 보관하는 거고요. 아랫부분은 학생 피드백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반을 잘라서 위에는 제가 보관을 하고 밑에 부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잘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받은 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반응을 보인 거는 선생님 외우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외웠을 때랑 비슷하게 나왔네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의 목표는 일단 말하기는 외워서 보는 평가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주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만족한 그런 평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되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로는 제가 보기로는 올라온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시간 내에 빨리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지만 네,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고정원 선생님의 3번째 사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중학교 영어교사 고정은입니다. 오늘은 과정중심 쓰기평가와 연계한 과정중심 말하기 평가와 수업에 관련된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교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학생들마다 사실 영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와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런데 작년에 저는 그런 학생들과 함께 과정 중심으로 쓰기 평가 그리고 말하기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작년 학년 초에 인공지능 주제에 관련된 단원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주제가 학생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과정과 선생님과 함께 교과 융합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3월 달에 기술교과에서 인공지능 개념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가정교과에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련된 토론 수업을 한 이후에 영어과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주제의 본문을 읽고 그것에 관련해서 쓰고 말하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를 보시면은요. 먼저 영어 수업에서는요. 인공지능 박람회 방문에 관한 교과서 지문 읽기와 관련 어휘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쓰기로 진행을 했는데요. 생활에 유용한 인공지능 제품을 소개하는 글쓰기를 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혹은 학생들이 검색한 제품을 소개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글쓰기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의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이것을 과정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번역기나 랭귀지 툴 같은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것을 쓴 글을 말하기 발표로 하는 말하기 평가로 진행하였는데요. 이건 역시 과정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본을 다듬고 말하기 연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단계 중에 번역기나 TTS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였고요. 학생들 사이 또는 선생님과 함께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리허설을 진행한 후에 말하기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였죠. 먼저 과정 중심 평가에서는요.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배우는 부분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 제품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단점은 무엇인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자신의 의견을 문장으로 쓰도록 하였고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대해 짧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해서 한 단락의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평가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듣기, 말하기, 읽기를 교과서 단원 수업을 하였고요. 읽기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먼저 글쓰기를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좀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요. 학생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학생들이 충분히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르는 표현을 사전이나 번역기를 찾아서 영어 표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first draft를 썼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그 전차시에 플래닝했던 그 내용을 문장으로 학생들이 쓰도록 하였고요. 글의 구성과 흐름을 생각하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글로 표현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때 티처 피드백을 제공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그 단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글을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굉장히 많은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역시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피드백을 주었고요.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은 문법을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문법을 배우고 그리고 연습한 후에 이것을 세컨드 드래프트 라이팅 할 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언어 형식을 포함해서 세컨드 드래프트를 다시 썼고요. 이때는 이제 쓰고 난 거를 학생들과 함께 동료 피드백을 주고받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은 것을 모두 다 반영하여 학생들이 파이널 드래프트 라이팅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쓰기 평가 자체는 4차 시로 진행을 하였고요. 기간은 2주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채점 기준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와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평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차트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가 요소를 내용과 구성, 언어 사용, 과제 완성으로 구성하였고요. 20점 만점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면 사실 자신의 글을 읽고 또는 친구들의 글을 읽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줄 때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쓴 글, 친구가 쓴 글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말하기 평가 성취 기준은 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요거를 성취 기준으로 하였고요. 말하기 평가의 흐름은 먼저 대본을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쓰기 평가를 연계한 말하기 평가로 진행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쓴 글이 사실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글을 또 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이 조금 오류 같은 것을 줄이고 그다음 조금 더 구어체로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1시간 가졌습니다. 이때는 학생들이 손으로 썼던 텍스트를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 옮긴 다음에 텍스트를 옮긴 다음에 수정하고 읽기 연습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올린 최종본을 하나하나 읽고서 티처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말하기를 할 때 되도록이면 바른 영어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듣기와 말하기 교과서 단원 수업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리허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말하기 대본을 준비한 후에 말하기 리허설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쓴 글을 열심히 말하기 연습을 한 후에 친구들과 함께 서로 발표를 하면서 리허설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때 학생들은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도 같은 모둠을 하지 않았던 학생끼리 서로 섞여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 한 명씩 1대1로 리허설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말하기 평가 계획은 왼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때도 역시 평가 요소가 내용, 언어 사용, 전달력, 참여도 및 협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는 사실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비슷하게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는 리허설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의 1대1 발표를 보고 준 피드백 표시입니다. 자, 이 기준표는 사실은 채점 기준표와 동일하고요. 학생들에게 리허설 때 어떤 부분에서 잘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자, 실제로 수업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교과서 단원입니다. 이 교과서는 사실 교과서에서 7과였기 때문에 보통은 2학기 때 많이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대화체로 되어 있고 이 단원이 어렵지 않은 언어 형식과 그다음 어렵지 않은 의사소통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3월, 4월에 거쳐서 수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업은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학습지들이 바로 쓰기평가를 진행한 학습지입니다. 먼저 플래닝을 할 때 학생들이 충분히 브레인스토밍하고 또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내용을 좀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하였고요. 그 다음에 first draft를 쓸 때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 문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문장으로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특히 학생들의 first draft 작성 후에는 꼼꼼하게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문장을 쓸 때 어떤 점에서 주의하여 써야 되는지 또 내용상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드래프트 쓸 때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배웠던 문법 표현을 반영하여서 자신의 문장 속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운 언어 형식을 실제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요. 밑에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바로 채점 기준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피어 피드백의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컨드 드래프트를 쓴 후에 친구들과 서로 바꿔가면서 피어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동료 평가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쓰기 평가를 학생들이 주고 이제 보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이 채점 기준에 맞춰서 친구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잘했다 또는 어떤 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였냐면요. 모둠별로 학생들이 앉아 있거나 또는 분단별로 앉아 있을 때 그 한 모둠 또는 분단 안에서 어떤 파트를 중점적으로 내가 피드백을 줄 건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어 형식이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언어 형식 쪽에 다른 친구들의 글에서 언어 형식만 보면서 피드백을 주고 또는 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문장 개수나 대문자, 소문자 또는 마침표 등을 체크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도록 학생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줬습니다. 그런 결과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나중에 그런 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드래프트는 이렇게 동료 평가와 교사의 피드백을 거쳐서 맨 마지막에 파이널 드래프트를 쓸 때는 그동안 썼던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다 반영해서 최종 대본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파이널 드래프트를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잘했고 앞으로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는지를 학생들에게 피드백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4시간에 거쳐서 쓰기를 평가를 한 결과 학생들이 점수를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점수보다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쓰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과정중심 평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이제 말하기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저는 쓰기 평가를 연계한 말하기 평가를 할 때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저는 학생들에게 이 패들렛을 이용하여서 학급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쓰기 평가에서 말하기 평가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자기가 썼던 쓰기 최종본을 먼저 입력하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번역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번역기가 꼭 내가 의미하는 문장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강조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문장을 번역기가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를 학생들에게 이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배운 문형을 사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랭귀지 툴이라는 사이트 활용을 했는데요. 랭귀지 툴은 이렇게 학생들이 쓴 글을 입력하면 여기에서 지금 좀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스펠링 체크도 있고요. 아주 간단한 문법 체크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한 실수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또한 이 아래 사람 얼굴이 보이는 이 사이트는 TTS 데모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의 이 왼쪽에 학생들의 대본을 입력하면 학생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영어권 억양을 반영해서 어떻게 영어로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글을 쓰긴 하지만 이거를 말로 표현할 때 간혹 가다가 잘 발음하지 못하는 단어를 만나기도 해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인공지능이 읽어줍니다. 물론 이게 음성인식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것을 좀 확인하고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지 학생들이 익히고 듣고 따라하고 하는 데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펙트란에서요. 스피드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slow로 정해서 조금 더 천천히 듣고 따라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자기가 쓴 글을 열심히 읽기 연습을 하고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을 실시하였는데요. 왼쪽에 보는 요 차트가 요 학습지가 바로 학생들이 모둠으로 동료 친구들과 함께 주고받은 리허설의 피드백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피드백이 써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한 3번 정도 모둠을 바꿔가면서 돌렸었어요. 그래서 6명이 한 모둠을 이루도록 해서 학생들이 서로 섞여서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고요. 그동안 저는 한 사람씩 나와서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제가 이제 실제로 말하기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로 말하기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작성한 학습지입니다. 말하기 평가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품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발표한 어떤 그 제품의 특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듣고 써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잘한 점, 칭찬할 점을 한번 써보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학습지로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서로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쓰기 평가와 연계한 말하기 평가를 사례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사실 제가 사용했던 몇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지만 저는 말하기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드릴 연습을 시킬 때 너무 지루하게 하고 잘하기 싫어하는 그런 장면을 굉장히 많이 봐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드릴 연습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작년부터 스피킹 클래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다르게 장점이라면 교과서의 내용을 교사가 직접 반영해서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인공지능을 활용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커리큘럼이 다 이미 짜져 있고 그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있는 학습 자료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스피킹 클래스는 선생님이 교과서 단원에 나와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서 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특징은 보시면은 여기서는 패턴 연습을 할 수 있고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진짜 대화 연습은 안 됩니다. 선생님이 입력해 놓으신 그 학습 자료로 대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드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교사가 입력한 자료를 그 AI가 가이드해줘서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게 해주고요. 학생들이 말한 그 결과를 음성 인식을 하여서 나중에 별점 피드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말했을 때는 별점이 5개가 나오고요. 보통 일 때는 한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피킹 클래스를 사용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것으로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피킹 클래스를 비롯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발음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긴 굉장히 좋은데 조금 진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할 때는 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피킹 클래스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수업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수업은요, 말하기 수업인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전차시 듣기 수업을 했던 것들, 자, 그것을 먼저 리뷰를 하고요. 먼저 스피킹 클래스를 활용해서 그날의 키 익스프레션을 학생들이 드릴 연습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스피킹 클래스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주 빠른 학생들은 한 5분 이내에 연습을 끝내고요. 느린 학생들도 10분 정도면 선생님이 제시한 그 연습을 끝낼 수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분 동안 드릴 연습을 시켰고요.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한 그 패턴을 학생들이 다 같이 좀 발화하면서 발표할 수 있는 가이디드 프랙티스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진짜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으로 클래스 서베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연습했던 키 익스프레션은 What do you think of? 요거랑 I think blah blah 이렇게 하는 질문과 대답이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견을 묻는 그런 질문을 멘티미터에다가 입력하고 다른 그룹이 올린 질문을 학생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해서 학급의 대답,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을 학급의 대답으로 정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활동을 패들릿에다가 자기가 가장 공감하는 대답을 녹음해서 올리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똑같은 표현을 굉장히 반복해서 연습하였는데요.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 예시는요. 저는 말하기 수업이 말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수업 내용과도 연계가 굉장히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법 수업과도 연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문법을 배우고 나면 문장으로 쓰기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경험상 학생들이 많이 말로 발화해 본 것들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법 시간에도 학생들이 배운 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연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전차시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문법 표현을 찾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짝 활동으로 배운 문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문장은 제가 띵커벨 보드를 사용했는데요. 띵커벨 보드에 다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날 수업했던 이 문법이 5형식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도록 좀 유도를 하였고요.
이때 만들어진 문장을 학생들이 보드를 보면서 좋아요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공감이 되는 문장에 좋아요 표시를 한 다음에 가장 많은 좋아요가 나온 문장들을 바로 스피킹 클래스 학습 자료로 입력을 하였어요. 이게 스피킹 클래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쉽게 선생님들이 엑셀을 이용하여서 학습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만든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하여서 엑셀 파일에다가 입력해서 그것을 바로 스피킹 클래스 교사 AI 스튜디오에다가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학생들이 했던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팅커벨 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때 배웠던 그 동사 종류가요. allow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ell, expect, want, ask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지금 2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tell이란 동사를 조금 더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allow는 조금 제가 이렇게 명령문의 형태로 했더니 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xpect도 지금 두 모듬 정도, 두 페어 정도가 지금 올렸고요. want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올렸죠. 그리고 ask도 지금 한 팀밖에 안 올렸네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 하트가 쳐진 부분이 가장 학생들이 많이 좋아요를 누른 거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복사하고 엑셀에다가 붙이기를 해서 이와 같이 바로 옮겼습니다. 이반 학생들은 지금 이와 같은 문장들을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셀은 제가 바로 복사 붙이기를 한 거고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셀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의 문장을 그대로 바로 여기다가 옮겨서 학습 자료를 제작을 하였고요. 이것을 그대로 학생들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법 수업에도 적용하였는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표현을 문장으로도 쓰고 말로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요. 나중에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잘 남았다라고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킹 클래스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에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교실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에 사실 제약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스피킹 클래스처럼 우리가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말하기 프로그램들이 대체로 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대로 그 순서 혹은 그 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수업과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도 역시 개발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배경이 사실 교실에 직접 교실에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창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사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말하기 연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발음 연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지금 원어민들의 음성과 발음과 굉장히 유사한가를 가지고 이게 일치 정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연습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발음을 위한 연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말하기 수업을 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더라도 학생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들을 같이 함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음성 인식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발음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는 말하기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자신의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죠. 이 부분은 아마도 이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원어민들의 발음이 거의 다 이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조금 더 많이 수집이 돼서 반영이 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실의 인터넷망이나 또는 학생들의 기기나 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는데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한 그 외부적인 것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잘 해결이 되고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스피킹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발음 연습한 후에 별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상 그렇다고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세한 분석된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개발하는 쪽 분들과 함께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의 장점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해본 결과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집중해서 말하기 연습을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드릴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소리내서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게임과 이런 것들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스피킹 클래스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짧게는 뭐 3분, 길게는 10분 이 정도면 학생들이 굉장히 충분히 반복해서 발화 연습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음성인식의 특징상 학생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또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발화 속도,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정도에 따라서 수준과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습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잘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와 그 다음에 조금 천천히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어려운 친구들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 부분인데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하기를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말하기 평가가 발표라던가 이럴 때 유난히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혼자 기계를 가지고 말할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된 후에는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격과 성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는 점에서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했던 피드백 중에 자기 발음을 확인해보고 들어보고 내 발음이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은 별점 피드백이지만 학생들은 자기가 발화했던 그 녹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원어민의 발음 또 음성인식이긴 하지만 이 기계의 발음 그리고 나의 발음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중심 평가로 쓰기 평가와 연계한 말하기 평가와 수업에 관련된 사례 발표를 하였고요. 그와 곁들여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러한 수업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은지 경험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나누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말하기 수업, 오늘도 선생님들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